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40강 10 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서 기재사항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계약서 기재사항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계약서 기재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민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물론 같이 배우겠는데, 일단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우리가 배우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말하는 계약서 기재사항하고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민계약서, 이제 거민계약서, 거민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비교해 주는데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공인중개사법에서의 거래계약서는 두 가지 종류를 다 포함해요. 하나는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나가고, 거민계약서는 계약을 원인으로 매매, 증여, 교환 이런 경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자, 즉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는 매매, 임대차, 교환, 매매, 교환 이게 증여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거민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매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그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대차는 있다 없다, 여기는 임대차는 없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나는 용어상에서. 내용은 거의 똑같아. 내용. 자, 하나씩 보자고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거래계약서, 즉 오늘 배우는 계약서 기재사항은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에요.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자,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죠. 당사자의 인적사항. 당사자가 누구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물건의 표시예요. 물건. 부동산을 표시하는 거죠. 소재지, 그리고 지번, 면적 이런 거 표시하는데, 물건이라고 여긴 나와요. 물건. 매매 대상 목적물일 수도 있고 임대차 대상 목적물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 자, 세 번째는 거래 금액. 자, 대금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대금 지급, 그럼 매매야. 그땐 매매인 거고, 임대료, 보증금 이렇게 수도 있거든요. 임대차인 경우 어느 용어를 써야 되냐면, 이때는 거래 금액이 되는 거예요. 거래한 금액. 자, 거래 계약 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급에 관한 내용. 자, 지급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요게 네 번째고, 세 번째가 빠졌네요. 자, 세 번째는 바로 계약일. 계약한 날짜. 계약일. 세 번째가 계약일, 네 번째가 거래 금액입니다. My mistake. 실수 인정하고요. 다섯 번째는 물건의 인도일시. 이 물건을 언제 인도하냐. 즉 잔금 치르는 날일 수도 있어요. 이게 잔금 치르는 날하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인도일시. 자, 여섯 번째, 권리 이전의 내용. 뭘 이전하냐. 권리를 어떤 걸,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냐, 그럼 매매가 되고, 사용권을 이전하냐, 그럼 임대차가 되는 거예요. 권리 이전의 내용.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전세권 설정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한다라는 걸 쓰면 됩니다. 자, 권리 이전의 내용. 어떤 권리를 이전하느냐. 일곱 번째는 계약에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조건이 있을 수도 있고 기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조건이나 기한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자, 공인중개사법상 법이니까 거래계약서 쓸 때 꼭 뭐 쓴다? 중개대상을 확인설명서 같은 날 써서 준다고요. 같은 날 써서 줬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중개대상을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자, 확인설명서를 언제 교부했는지. 자, 그 교부일자. 즉 이 교부일자하고 이 거래계약서 교부일자 날짜가 같아야 돼요. 같이 주니까. 자, 아홉 번째는 늘 그 밖에 약정사항. 그래서 이걸 제일 중요한 말만 끓이면
당물, 계급, 인권, 조합아. 이렇게 해서 제가 교재에 써놨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이건 무조건 암기.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민계약서 내용은 어떻게 되나? 주로 매매하고 관련된 거니까 용어가 다 비슷한데 살짝 바꿔. 첫 번째, 여기는 그냥 당사자라고만 나와. 당사자. 자, 그러니까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쓰라는 얘기죠. 같아. 네, 같은 내용이에요. 21번이나 21번이나. 자, 두 번째, 여기는 목적 부동산이라고 나와요. 목적 부동산. 자, 목적 부동산이 뭔지 알려면 표시해줘야지. 똑같은 거예요. 물건의 표시나 목적 부동산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여기는 계약의 연월일이라고 나와. 계약 연월일. 여기 계약일이라고 하는데 계약일만 쓰잖아요. 연도도 다 써. 그러니까 3번이나 2, 3번 같아. 자, 4번 이건 매매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여기는 대금이라고 나와요. 대금 지급. 뭐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이게 담보를 맺었다가 양도담보했다가 돈을 못 갚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청산금에 관한, 청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대금이라고 나와. 대금. 자, 다섯 번째,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중개업자. 네,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중개업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왜 중개업자가 없을까?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업자가 서명하고 날이 난다. 여기다 안 써도 돼. 따로 중개업자가 여기 있어.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자체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 법 규정에. 근데 여기는 거민계약서이기 때문에 있는 경우, 중개업자가 있는 경우에 중개업자 넣어줘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까지 그 다섯 번째, 여기는 있어 늘. 그러니까 따로 여기는 거민계약서는 따로 써줘야 되고 여기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는. 자, 여섯 번째, 계약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나 기한. 자, 조건이나 기한 똑같죠? 중개업자 있으니까 쓸 필요 없죠. 자, 그러니까 거민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필수적 기재사항에 다 들어가더라. 다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따로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거래계약서 쓰면 거민계약서에 있는 내용 안 써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거래계약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래계약서 썼으면 중개업자가 특히 매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돼요. 이 거민계약서는 뭐냐 하면 시군구청장에게 이 계약서를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그 계약서를 시군구청에서 도장을 받는 거예요. 거민 인정한다. 계약한 거 인정한다. 도장을 받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그거를 반드시 등기소에 제출해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법상 이 거래계약을 신고를 하면 거민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을 다 신고한 거니까 따로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으면 계약서하고 신고필증을 내면 거민 받으면 똑같은 효과가 나니까 거민을 안 받아도 예외 규정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래 신고 필적으로 가름한다예요. 거민 따로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거민계약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매매가 아닌 증여, 매매 아니 그 교환 같은 거, 교환. 물론 교환도 공인중개사가 교환한 경우에는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증여도 계약이거든요. 증여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개입을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증여 같은 경우, 증여 같은 거는 거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또. 그래서 거민계약서 역시 따로 이제 배웁니다. 증여도 중개해달라면 중개해주죠. 중개해줬으면 증여계약서 써서 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고 증여도. 그래서 거기다 서명하고 날인하고 확인설명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 오늘은 계약서 기재사항만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상의 계약서 기재사항은 매매와 임대차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전세권 설정도 다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먼저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인적사항은 뭘 쓰냐면 이제 주로 매매하고 관련된 걸 먼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매매하고 관련된 게 좀 많으니까. 매도인 쓰고 매수인 씁니다. 그리고 주소 쓰고 이 사람들 주소 씁니다.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거 쓰죠. 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거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 하고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거고, 매수인은 권리가 없잖아. 권리 이전받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민등록증으로만 확인하면 됩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본인, 특히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것도 확보해야 됩니다. 자, 이제 물건의 표시는, 물건의 표시. 물건의 표시는 토지, 건물, 이런 거 써주는 거예요. 소재지가 어디고, 면적은 어디고, 토지 같은 게 지목은 무엇인지, 이런 거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항상 면적인데,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 면적하고 대장, 토지 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등기부등본하고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 같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같으면 써주면 되는데, 다른 경우에는 두 개 다 써야 돼요. 두 개 다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에서는 사실은 면적 같은 경우는 대장 위주로 해요. 대장 위주로. 그렇지만 두 개 다 써준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리고 만약 실측을 한 경우, 실측을 할 때는 이제 등기부하고 상관없이 이제 실측을 하면, 실측에서 같으면 상당히 다른 경우가 있어. 다른 경우. 요때가 항상 문제야. 그때는 두 개 다 써주되, 실측에 한다는 취지를 써주면 돼. 그 뜻을. 실측에 한다. 실측한 면적으로 한다라고 한자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물건은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필지매매, 수량매매는 예전에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필지매매는 필지 단위, 면적 중심이 아니라 한 필지, 지적되어 있는 면적 단위로 가는 거고, 수량매매는 구체적으로 제곱미터당 얼마, 그러면 면적이 예를 들어서 실측을 했을 때 면적이 작게 나오면 거래대금 주는 거고, 면적이 크게 넓게 나오면 거래대금 더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수량매매. 자, 그리고 이제 계약일. 계약일은 계약한 날짜를 쓰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든 임대차 계약서든 계약서 작성하고 교부한 그 날짜를 써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건 맨 밑에 쓰게 있어요. 따로. 몇 년, 몇 월, 며칠. 란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거래금액. 거래금액은 총액,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계약금은 얼마, 중도금, 잔금 얼마 내는지 다 쓰게 란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통상 이제 거래금에서 이제 계약금이 문제가 되는데, 계약금은 일단 10%예요, 10%. 매매 같은 경우는 중도금 40%, 잔금 50% 이렇게 치르는데, 임대차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 치르고 중도금이 없어. 임대차는 그냥 잔금 한 달에 있다 보통. 전세도 그렇고 나머지 90% 치르면서 계약을 끝냅니다. 물건 인도해주고 잔금 그냥. 자, 이렇게 되는데, 계약금 같은 경우 요 계약금은 민법에서는 해약금으로 봐요. 해약금. 즉 아무 쪽이나 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돈을 준 쪽에서는 돈 안 받고 우리 계약 해제합시다 하면 끝나는 거고, 중도금 안 준 상태에서 받은 쪽에서는 배액을 상환하면 돼요. 내가 1,000만 원 받았으면 곱하기 2천만 원 돌려주면 돼. 그리고 우리 계약 없던 걸로 합시다. 이게 안 생길 것 같은데 가끔가다 생겨요.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는 지역. 그런 쪽은 돈 받은 쪽에서 돈 도로 돌려주겠대. 사는 데서 무조건 자기는 빨리 중도금 주려고 그러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 계약금 그런데, 해약금하고 약간 다른 게 위약금이야. 이건 거래 계약서에 위약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줘야 돼. 이거는 그 밖의 사항에 들어가는 거야. 그 밖의 사항에다가 계약금 10%는 만약에 매수인이 중도금이나 중도금을 못 치르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한다라고 문장 하나 넣어버리면, 중도금 치른다는 돈을 못 갚잖아요? 그럼 이건 위약금이야. 그냥 10% 계약금 떼이는 거야. 매수인 입장에서. 돈을 하루 이틀 늦게 줄 수도 있는데, 물론 하루 이틀 늦는다고 사장하면 봐주죠. 근데 안 줄 경우에는 떼이는 거야. 10%. 왜?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중개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A, B라는 사람이 사고 팔기로 했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야. 근데 A는 또 다른 C의 걸 산 거야, 이미. 그러면 이 사람이 계약금을 좀 지불했어. 자, B도 A에게 계약금을 지불했어. 이 사람이 중도금을 치르는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안 주면 이 사람도 C로부터 돈을 떼일 판이야. 그러니까 A도 B에게 중도금 안 주면 당신 계약금 떼입니다. 규정을 넣는 거예요. 보통 2개, 3개가 연달아서 계약이 들어가요. 중개를 실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중개선고 방지하려고 날짜를 확실히 해 두는 겁니다.
그거 중도금 만져도 10%다 띱니까? 인정 사정 없이? 실제 하다 보면은 그 뛰는 사람 이 사람이 10% 먹어도 손해보는 거 있어요. 왜? 집을 늘켜가는 경우에 계약금 1,000만 원 받았는데 계약금 지불한 건 1,500만 원인 경우가 있다고. 이 사람이 이거 먹었다고 해서 이익이 아닌 거야. 500만 원 오히려 더 받아야 돼. 자기 손해본 게 있잖아. 중도금 못 치르니까. 그래서 실제는 위약금 규정을 그 밖의 사항에 반드시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위약금으로. 그 위약금을 안 넣으면, 위약금 규정을 안 넣으면 중도금 못 치니까 계약금 돌려주시오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물론 손해본 부분만 빼고 돌려주는 건데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손해본 걸 어떻게 입증을 해? 입증을 못하면 다 돌려줘야지. 그래서 위약금 규정을 반드시 그 밖의 사항에 넣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중개 실무할 때 많은 도움 됩니다. 자, 그리고 인도일시. 인도일시는 그 물건의 인도일시를, 보통 인도일시는 거래 금액 중에 요 지급 중에 요거는 잔금 받는 날하고 물건 주는 날하고,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주는 날. 임대차의 경우에는 자 이제 내 집에서 아니면 내 상가 건물에서 장사하십시오. 물건 주는 그 날짜하고 잔금 주는 날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거의 99.9% 그래. 왜? 먼저 방 주면 돈을 안 내. 내일 모레 막 밀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어요. 반대로 돈만 먼저 받고 물건을 안 주는 경우도 있어. 왜? 이전의 사람이 안 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시이행 관계, 이거는 거의 동시이행 관계. 그래야 문제가 발생 안 합니다. 자, 동시이행 관계. 그리고 권리 이전 내용. 뭐냐면 이게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전세권 설정인지 뭐 지상권 설정인지 그걸 정확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약서에 이름이 딱 제목을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 설정계약서, 그리고 뭐 지상권 계약서 뭐 이렇게 다 씁니다. 쓰니까 권리 이전 내용은 다시 한번 그 안에 또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써주는 거죠.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이 있다면 그 조건이나 기한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거래계약서 교부일자가 똑같아요. 이거는 다르면 안 되지. 다르면 이상한 거야. 그날 거래계약서만 줬다는 얘기 아니야. 확인설명서 안 준 거야. 그럼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도인의 담보책임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규정한 거지만 당사자가 약정으로 이거는 매수인이 알아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걸 적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고장이 났어.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그럼 매수인이 그건 내가 들어가서 고치고 사겠습니다 하면 보일러 고장 난 건 매수인이 고치고 이용한다. 이렇게 한 문장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밖에 사정에서. 뭐 과실이 있다든가 할 때 뭐 떨어지는 과일 같은 게 나무가 있다든가 하면 그건 누구 걸로 소유할지도 거기다 다 써주면 돼요. 보통 잔금 치르는 날 매수인의 것으로 한다. 잔금 치르기까지는 매도인의 것으로 한다라고, 아니면 그 전에도 매수인이 갖고 싶으면 그거 내가 갖고 싶다고 하면 계약서 쓰면 되는 거예요. 거래계약서 계약금 지불하는 날. 자, 이런 것들이 그 밖의 내용이고, 그 일반적으로 보통 매매 비용, 매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 중개 수수료라든가 뭐 더 측량을 한다든가 할 때는 균분 부담입니다.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반반 부담. 특히 측량 같은 거는 비용이 들어가, 돈이 들어가. 측량업자로부터 측량하라고 그러면 돈 줘야죠. 그거는 같이 돈 들어가는 거고, 등기 비용은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경우, 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등기 비용은 매매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거는 권리를 이전받는 측에서 자기가 혜택을 받으니까 이전받는 측에서 다 냅니다. 관행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자, 등기 비용은 보통 관행적 매수인이 부담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등기를 하면 임차인이 부담해요. 자기가 보호를 받는 거니까. 보호받는 측에서 하는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해봐야 자기 등기부 물건에 등기되면 좋을 게 없는 건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등기가 돼 있네 하고 공시가 되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잘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렇지만 임차인이 원하면 해줘야 돼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근데 돈이 들어가니까 임차인도 웬만하면 안 해요. 그리고 요즘은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등기 안 해도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등기 안 해도 다 보호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명하고 날인하는 거예요. 서명하고 날인할 때는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다 참여해야 돼요. 그 사람들 도장 다 필요합니다. 그거 다 찍어야 되고, 그리고 오라고 할 때 꼭 도장 갖고 오게 해요.
그 필요한 서류 같은 거 다 갖고 오게 하고, 그리고 중개업자도 다 찍어야 돼요. 서명하고 날인하고.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임대차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도 이걸 그대로 전세권 설정도 이거 그대로 들어가는데, 자, 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지급 다 인도인실에 다 들어가는데, 뭐가 이제 임대차에 있어서는 이제 그 밖에 설정사항에서 뭐가 들어요? 조세 공과금이 있어. 조세 공과금.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조세는 세금을 얘기하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 일반적으로 이 조세는 주로 임차 물건에 대한 조세, 임대차. 매매에서는 매수인이 이제 매수하는 순간, 저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순간부터는 매수인이 다 내면 되는데, 임대차는 그게 아니잖아요. 물건의 주인은 따로 있고 빌려만 쓰는 거니까 물건에 대한 조세, 세금은 누가 낸다? 이건 임대인이 내는 거예요. 조세는 임대인이 내는 거고, 다만 요 공과금은 뭐냐면 사용료예요. 수도 사용료, 전기 사용료, 뭐 쓰레기 오물 쓰레기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 공과금하고 관련된 거는 누가 썼다? 임차인이 썼잖아. 자, 그럼 보인인이 썼으면 누가 내야 돼? 임차인이 내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일반적으로 임차 물건에 대한 조세는 이건 임대인이 물고, 공과금, 사용료 같은 거는 임차인이 무는 게 관리입니다. 또 그게 계약서에 굳이 쓰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근데 계약서에 공과금을 임대인이 부담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거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걸 하지 않고, 그 상가 건물의 한 부분만 임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관리비 명목으로 나와요. 관리비. 따로 공과금을 내기가 수도 사용료 같은 거를 계량기는 하나인데 뭐 네 군데 상가가 나눠서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관리비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관리비 얼마, 그리고 전기 사용료는 각자 내니까 문제가 없는데 관리비 명목으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밖에 권리사항에 월 임대료 얼마 다 쓰지만 관리비로 임차인은 월세 지급하는 날 관리비로 몇만 원을 낸다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시 서명 날인, 공인중개사하고 임대인 인차인 다 도장 찍어야 되고, 임대인 인차인은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냥 그거 공인중개사 중개업자가 도장 주세요 해갖고 받은 다음에 임대인 인차인 다 워드로 치고, 중개업자인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 그 란만 비워놓는 거예요. 이름 쓸 란만. 그래서 딴 건 다 도장 찍고 인쇄돼서 나오는데, 프린트를 요즘 다 하니까 컴퓨터로 중개업자 란만 비워놔다 거기다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는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서는 와서 쓰라고 그러면 돼요. 미리 써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원칙대로라면 항상 그날 당일날 쓰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40강 10 계약서 기재사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계약서 기재사항이 9가지가 있는데, 당몰, 계급, 인권, 조합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이거는 매매든 임대차든 전세권 설정이든 뭐 다 통용이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거민계약서 기재사항은 그거는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꼭 그게 당부 계대가리 중조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6가지 사항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매매 같은 경우, 이런 공인중개사가 한 경우에는 그 6가지 사항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넣지 않더라도 무방하고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거민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